이제 막 리그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축구의 역동적인 세계에서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한 지 3개월 만에 10경기 무패 기록과 연속 3회 이달의 감독상 수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역사를 새로 쓰던 그가 최근 2경기 연패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분분합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크스포츠의 제이미 오하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우 전술을 강하게 지적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엔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실패라는 제목의 특별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며 감독의 전술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최근 성적이 시즌 초반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단지 몇 경기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팀이 10경기 무패를 기록했을 때의 조용한 반응과 현재의 과잉 반응을 비교하며 현재의 비판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성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의 최근 경기 결과는 축구 세계의 변덕스러움과 언론의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는 늘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 찬 스포츠이며 감독과 팀은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최근 경기는 축구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와 전술적 도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지휘 아래 토트넘의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반응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울버햄튼전에서 실점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전술적 지시를 내렸으나 중요한 순간에 선수 다이어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에게 경기 종료 5분을 남겨두고 연속 2골을 허용하며 1-2로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는 토트넘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팀은 승점 26점에 머물며 순위도 4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는 토크스포츠를 통해 포스테코글루의 축구 철학에 대해 언급하며 포스테코글루에게 스코틀랜드 리그가 아닌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팀의 성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적 문제는 팀의 동기부여 및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와 그에 따른 반응은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화제의 중심에 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전술과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이미 오하라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리그와 프리미어리그 간의 수준 차이를 지적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하라는 토트넘 선수들이 더 나은 전략과 경기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플레이 스타일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공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 축구 팬들은 오하라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하라의 발언이 과장되었다고 보고 국내 매체들이 그의 의견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지자들은 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3개월 동안 무패 기록을 강조하며 그의 전술이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울버햄튼에 2-1로 패한 뒤 뜻깊은 인터뷰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발언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더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그의 리더십과 전술에 대한 평가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구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감독과 선수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며 경쟁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의 역전패는 팀 내부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그 실망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경기가 늦게 뒤집어졌다는 사실과 이러한 상황이 축구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선수들의 노력을 비난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언제나 도전적이었으며 팀이 이에 버티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감독은 경기 중에 좌절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팀이 공을 잃었을 때보다 공격적이고 긍정적으로 플레이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발 명단의 변화와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이 팀의 전술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독의 인터뷰를 깊이 분석하며 팀이 공을 잃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이 전방으로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하는 대신
횡패스와 백패스에 의존하며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문제점은 팀 전체의 압박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특히 다이어가 도전적인 플레이에 자신이 없어 주저하다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감독의 격분은 다이어의 행동과 팀의 전체적인 대응이 불충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전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전술적 조율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프리미어리그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경쟁이 있는 환경에서는 각각의 선수가 전술적 지시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치열한 경기에서 토트넘의 전략과 선수들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미 오하라와 같은 전문가들은 팀의 전술적 접근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너무 내려갔다고 비판받았던 오하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철학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감독은 수비가 불안정하더라도 라인을 올려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체 팀의 전술적 접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중 손흥민의 리더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 전에 팀원들을 하프라인으로 모아 전술적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모습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이 계속 후퇴하는 상황에서 수비 코치 맷돌스가 다이어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불과 5분 만에 토트넘은 첫 실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다이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팀의 전술적 조정과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경쟁이 있는 환경에서 각 선수의 역할과 감독의 전술적 판단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팀으로서의 조화와 각 선수의 기술적, 전술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축구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나타난 선수들의 움직임과 감독의 전략은 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인터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정 선수를 지목해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절제력과 인품을 보였습니다. 이는 팀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독은 경기에서 21세 이하 유스 출신 애슐리 필립스를 투입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필립스가 아직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 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추정되며 다이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지막까지 경기에 투입한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앨런 시어러는 프리미어 리그 채널 매치 데이 라이브에 출연해 토트넘이 올 시즌 상위권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2연패를 했지만 경기력을 재정비하고 초기의 상승세를 이어가면 상위 4위 경쟁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어러의 이러한 분석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팀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감독의 전략,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 그리고 팀 전체의 조화가 어떻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토트넘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클럽 토트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 포스테코글루와 선수 손흥민의 역할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축구 전문가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 리그 8위에 머물렀던 토트넘을 단 3개월 만에 변화시킨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전에 수비 위주의 축구를 펼쳤던 무리뉴, 콘테 그리고 누누 산토스 감독 시절과는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이고 활기찬 축구로 팀의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더불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동양인 선수로는 140년 동안 전례가 없는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결정과 31세의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으로 세우며 그를 전례가 없는 유형의 공격수로 변모시킨 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어러는 이러한 조치들이 토트넘을 리그 상위권 싸움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팀의 변화와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계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략과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고 있으며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